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이자 수익 비판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선 속속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거나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이자 수익에 비해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분위기여서 은행들의 소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나온 은행권의 상생금융안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까지 지주사들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확대, 또 금리 인하 등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0만 명에 대한 1,000억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신한금융그룹도 소상공인, 청년을 포함한 1,05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이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분위기인데요.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곳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KB금융그룹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이 상생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발표 시점을 미루고 막판 그 대책 마련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도 이 막판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금융당국과 지주 5대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상생금융안을 보고받고 또 관련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상생금융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에도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내놓았고 또 관련한 사회공헌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오늘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은행권에서 상생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이 사회적으로 잘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취약계층 지원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 기조와는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중은행들은 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구에 발맞춰서 이 주담대 고정금리를 인상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상생금융 흐름에 맞춰서 가상금리를 낮추는 등 그 상승세가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은행권 가계부채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6조 8천억 늘어서 1,08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 문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단 당국은 취약계층의 상생 대책과 또 가계부채 관리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면서도 전체적인 빚은 줄이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게 정책적으로 달성하기가 쉬운 목표는 아니거든요.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서민 대출이 느는 동시에 전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은행권 횡재세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걷어들이는 횡재세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 9천억, 2조 원 가까운 횡재세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횡재세 도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또다시 횡재세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이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업계가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